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8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고 엔비디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도 1%가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무려 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이전에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간밤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7%의 급등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쭉 밀리다가 딱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그 전거래일에는 이렇게 60일선까지 깨면서 결국에 엔비디아 약간 무너지는 흐름인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바로 올라가고 그 이유는 약간 모건 스탠리 쪽에서 좋은 전망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8월 23일 날 발표가 나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가 딱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실적 발표 기점으로서 좋은 반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오늘 좋은 반전의 흐름을 보여줬고 이전에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 요 구간이죠. 이렇게 정말 시총이 큰 종목인데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요 날에 지금 공간을 갭 상승한 게 보이죠. 요 구간에서 거의 종가 24%까지 급등을 시켜주는 아주 강한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다시 한번 일주일 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도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 61선, 5일선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강한 지지였던 구간, 강한 저항이었던 중요한 가격 포인트 436달러 요 구간까지 딱 종가에서 맞춰줬다는 거. 오늘 저녁 오늘은 지금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우리 장은 휴장이고 다시 한번 8월 15일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추가 상승하면서 요 앞에 매물대를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오늘 많이 상승했으니까 다시 한번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 건지 그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지금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지금 6%대 상승을 해주면서 5일선, 21선, 61선을 한 번에 돌파해주는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으니까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온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요 구간 121선까지 거의 만나러 갈 수 있는 위험한 위치였는데 요까지 빠지지 않고 반등해줬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일단은 좋게 끝났죠. 분명히 오늘 저녁에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관심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관련주 국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정말 대장 중에 대장주고 이건 엔비디아 관련주이면서도 반도체 대장주다. 가장 큰 반도체 관련 중에 가장 큰 상승을 가져왔던 요 종목이죠.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눌려 있습니다. 많이 눌려 있고 요거 제가 한번 지워 볼게요. 한번 지우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지 라인을 명확하게 받은 구간은 요 구간이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되는데 요 앞에 매물대에서 살짝 하락을 멈추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상승하지 않았다면 추세는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실적 발표가 지금 8월 14일 어제 있었는데 실적이 전년도 2분기 대비 또 좋지 않으면서 시간으로도 마이너스 4%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상승을 했고 이런 같이 묶여있는 테마로서 올라간다면 다음 거래일은 또 강하게 상승할 여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엔비디아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쉬었죠. 많이 쉬면서 정말 오랜만에 RSI 30선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과매도 구간을 만들어 줬는데 과매도 구간 이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전에 이렇게 RSI 30선 터치를 했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이런 구간에서 RSI 30선을 한번 조정받으면서 터치를 한 이후로 정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서 RSI 30선 터치를 했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 반전 흐름이 나오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갔을 때 강한 저항 라인은
요 가격대와 그리고 21선 정도, 그러니까 34,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강한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요 구간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추세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우상향으로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요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돌파됐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고 뭐 실적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안 좋게 나오고 시간 외에도 마이너스 4%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요거는 결국에는 요런 테마로서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테마로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약간 상승하면서 요 앞에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살짝 나왔었죠. 8월 1일 날 이렇게 급등했지만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5일선, 21선 또 이탈하면서 요거 박스권에서 점점 하단으로 내려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내일 상승할 다음 거래일에 상승할 여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확한 저항 라인 박스권의 상단 58,000원 라인을 돌파한다.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다음 가격으로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8,000원을 단기 돌파할 수 있는지를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살짝 뛰었다고 못 빠지면서 5일선, 21선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단 추세로 가면 조금은 약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지금 엔비디아의 힘으로 58,000원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정말 잘 올라갔죠. 지금 5월 25일 날 1분기 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수페타시스부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체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아까 지우면서 같이 지워졌네요. 5월 25일 기점으로 지금 엔비디아 발표가 나면서 그전에도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엔비디아 실적발로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가지고 왔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 요 구간을 기점으로 살짝 갭을 띄우면서 움직이면서 약간 지겨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크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요 앞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지만 발표 후에도 계속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크게 급등한 이후로 더 올라가려고 했으나 역시나 지수가 밀리면서 최근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구간 61선에서 하락을 멈춰주는 모습이 있었고, 역시나 엔비디아 급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 박스권이었던 상단 11만 9,4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요 앞에 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앞에 고점 라인 11만 9천원, 거의 한 12만원 정도 되죠. 12만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요 구간 5월 25일 날 발표 나고 나서 단기간은 분명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그 이후로는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조정받았다가 지금은 요 추세선을 잠깐 이탈해 있네요.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뭐 로봇 이런 테마로 같이 엮이면서도 이런 구간에서 올라갔다는 거가 확인이 되고,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요 추세선을 이탈했다는 게 조금 뼈 아프긴 하죠. 이런 구간들 강하게 지지를 받아줬어야 될 구간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흐름을 받고 요 앞에 고점 이어봅니다. 이어보면 거의 21선과 만나는 구간이 발생을 할 텐데, 그 가격이 대략 한 2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1,000원 정도 되는데 다음 거래일에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21,000원이 다시 한번 돌파되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 저는 높아 보이니까, 한번 요 저항 라인 추세와 수평 저항 라인이 있는 21,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잠깐 반등했다가 지지가 나왔던 18,300원 요 구간이 거의 마지노선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18,350원 이탈하는지 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시총도 지금 거의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요것도 5월 25일 날 이렇게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크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정말 엔비디아와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약간 무너질 때는 오히려 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분명히 떴다는 점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나마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가 관련주나 앞에 봤던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거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하지만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이런 강한 상승 파동은 또 아이크래프트 이런 약간 가벼운 종목들, 정말 테마성 종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지금 241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 단기간 상승할 때 요 앞에 명확한 저항 라인이라고 제가 하나 그려놨네요. 요 부분 대략 3,790원 그 위로는 4,490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JC현 시스템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아이크래프트와 지금 단발성으로 요 구간 5월 25일 갭을 띄우고 음봉 나왔다가 그 이후로 오히려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갭 띄운 장대 음봉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그리면서 최근에는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바닥을 한번 다지면서 살짝 올라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요 앞에 지금 매물대들이 분명 있습니다만 이평선 저항도 있습니다만 요 구간 대략 한 5,000원 정도 되네요. 5,000원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이전과 같은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884억에 아주 가벼운 종목이고 또 이것도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봐야겠지만 다음 거래 정도는 엔비디아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추세를 단기간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와 유사하게. 다음은 MDS 테크입니다. MDS 테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단발성 이슈로 급등을 했었죠. 5월 25일 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거의 시가 거의 20% 가까이 뛰어서 시작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날이 그냥 고점이었고 갭을 띄운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급락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것도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는 거. 역시나 이것도 너무 갭을 띄어서 움직인다면 갭을 띄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음봉 패턴을 만든다면 오히려 보유하시는 분들도 매도 타이밍을 시초가에 잡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때와 똑같이 고점을 찍고 빠질지 아니면 지금 시점으로 다시 올라갈지는 더 봐야겠지만 일단 최근에는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돼야 될 저항 라인은 2170원 요 구간 보이네요. 2170원 요 저항 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랩입니다. C랩 마찬가지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그냥 상한가로 올라가 버렸죠. 상한가로 올라가고 그리고 갭을 띄우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때를 고점으로 그냥 쭉 빠져버리는 약간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것도 시총이 790억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조심을 분명 해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눌리면서 빠질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위험성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항 라인은 61선, 241선 겹쳐져 있는 요 구간 그리고 요 아래 지금 잠깐 이렇게 지지받았던 구간 15,200원, 16,200원에서 강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저항 뚫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ITIG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테마성으로 지금 상한가 그때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갭 띄운 장대 음봉 나오면서 그때를 고점으로서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약한 추세를 보여줬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하려면 역시나 명확한 저항 라인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8,500원입니다. 8,500원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 평선 라인들이 지금 거의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 구간 대략 만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금 추세가 있고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크래프트 이런 종목들부터는 단발성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빠질 때도 쭉 빠지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죠. 뭐 어, JC현 시스템도 마찬가지. 단기 급등했다가 쭉 빠지고 MDS 테크 역시나 고점에서 쭉 빠지고 C랩 고점 만들었다가 쭉 빠지고 이런 거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MK전자 보도록 할게요. MK전자도 일단은 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점으로 그래도 점점 차트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역시나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요때 상승했던 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저항 라인 21선, 61선, 121선 거의 겹쳐져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강한 저항 라인이 발생을 할 거고 수평 저항으로서도 이렇게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체크가 되니까 다음 거래일에 14,700원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개 종목을 관련주 10개를 받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좋게 보는 게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에서 상승률은 아까 이전에 봤던 뭐 아이크래프트 이런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중기까지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 고려해 보시면서 다음 거래일에 매매해서 좋은 수익이 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